독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독서 방향에 잘 맞는 책을 찾는 것. 모두 다 공감하실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나의 방향과 잘 맞지 않는 책이라면요, 원하지도 않는 내용을 억지로 이해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책을 점령하는 느낌이 아니라 책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게 읽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책 읽기를 시작했는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독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졸음 엔딩. 제가 10년간 독서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은요, 책만 잘 골라주면 독서에서 생기는 80% 이상의 장애물들이 미연에 방지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활용했던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알게 되기까지 정말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같이 너무 많이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고 독서를 더 유익하게, 더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 독서를 통해 삶이 나아지는 기쁨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년 뒤를 상상하며 책 고르기. 3년 뒤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때 10년, 20년 단위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책을 다 읽어야 할 것 같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 독서하는지 오히려 더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딱 3년이 좋아요. 저의 목표로 예를 들어 보자면요, 제가 처음 독서를 시작했을 때, 오늘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10년, 20년 단위의 독서를 제가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언젠가 깊이 있는 교양도서와 문학을 잘 소개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기도 했고, 또 그런 깊은 글들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따져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문학, 역사, 철학, 과학, 경제, 경영, 작법서, 스피치 등등등. 그래서 분야 구분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책을 구입하고, 그리고 아무런 방향성 없이 독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니까 제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제가 어떤 길 위에 있는지도 아예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구본영 작가님 책을 읽다가 3년 프로젝트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3년 뒤를 상상하면서 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반백수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3년 뒤에는 나만의 사업도 좀 시작을 하고 유튜브 운영도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골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것만으로 기준이 확 좁아지더라고요. 자기계발서와 퍼스널 브랜딩 관련 책들을 열심히 읽었고요. 컨텐츠 창작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그런 3년 뒤 모습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독서의 폭을 좁혀서 읽었던 게 제가 저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유튜브도 조금 더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3년 뒤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각자가 꿈꾸는 3년 뒤의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멋진 모습을 달성한 사람은 3년 동안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어떤 책을 읽으며 그날을 준비해 왔을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책이 될 수도 있고, 심리학에 대한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철학이나 문학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와 영성에 대한 책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만의 3년 독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그 3년의 시간을 하루하루 채워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3년 만에 이룰지 안 이룰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준점을 잡고 구체적인 독서의 방향을 잡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과거에 좋았던 책들 찾아서 이유 적어보기. 3년 뒤 상상해 보기가 정말 힘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래를 상상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이런 상상이 되게 재밌고 잘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상 자체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상상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시다 보니까 상상 자체를 안 하게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는 과거의 책 돌아보기를 추천드려요. 과거의 책들 중에서 나를 가장 흡족하게 해준 책을 찾아서 그 책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책을 읽고 정말 좋았을 때 그 느낌만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그 책이 좋았던 논리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생략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건 좀 귀찮은 활동이거든요. 근데 책 읽기를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그저 좋았던 감정만 남기 때문에 나중에 책 설명도 못하게 되고요. 책 읽는 능력도 더디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나의 성장에 더 효과적인지 그걸 의식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독서를 오래 하기는 해도 책을 고르는 것이 그냥 운빨형 뽑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책을 자꾸 읽으면 내 독서의 알고리즘이 자꾸 좋아져서 더 내게 잘 맞는 책이 뽑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우연에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저를 흡족하게 해줬던 책을 잠깐 이야기해보자면요. 제가 반지의 제왕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제게 정말로 깊이 다가왔던 이유는 그 속의 등장인물들이 다들 고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이 선의 길인가를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부와 성공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인데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제가 추구하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릴까봐. 그게 조금 겁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읽은 반지의 제왕을 생각하거나 다시 읽게 되면 그 책이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또 정말 좋아하는 삼국지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삼국지도 일단 재밌죠. 막 전쟁을 하고 점령을 하고 영웅들끼리 일기토를 하고 이런 이야기 자체를 좋아해요. 저는. 근데 삼국지를 제가 1, 2년에 한 번씩은 꼭 재독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업 활동들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계속 제공해 주더라고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런 나라들이 처음부터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 가지각색이에요.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는 데가 있고 처음부터 중소기업으로 시작하는 데가 있고요. 그들이 세력을 계속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요. 지금의 사업 방식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느껴져요. 또 각 리더의 모습들에 따라서 세력마다의 성장 방정식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 세력들의 또 흥망성쇠를 보면서 제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성찰하고 인사이트를 얻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재미로 봤던 책을 지금 또 계속해서 찾아서 읽게 되는데 매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줍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 동안에 저의 경험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이렇게요. 과거에 내게 정말 흡족했던 책들, 그런 책들을 생각할 때 재밌었지, 감동적이었지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랄게요. 그걸 한두 번만 적어보면요. 나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성장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혹은 아, 나는 뭐 심오한 사유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로맨스를 좋아하네. 나는 스릴러를 좋아하네. 아니면 나는 과학을 좋아하네. 나는 역사물을 좋아하네. 이렇게 자기 발견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책을 고를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이유들이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해요. 아, 이 책이 나와 잘 맞겠구나. 이 책은 나와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안목도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거고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가지 알려드렸어요. 3년 뒤 상상하며 책 고르기, 과거에 좋았던 책의 이유 분석해보기, 나의 욕망과 경험을 이용해서 독서를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꼭 활용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